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장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과 종합토론의 좌장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종합토론 순서는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소개는 좌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황철규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의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송상현 선생님의 대학 제자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 지난 20년간 국내외에서 국제 형사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으며 지금도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제검사협회 회장으로 소개가 됐는데 10월 말로 국제검사회장 임기를 마쳤고 검사직도 마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두 분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창희 서울대 법전원 교수님, 이근관 서울대 법전원 교수님, 이은재 명지대 법대 교수님 등 세 분의 교수님께서 각각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관계로 최대 5분 내에서 종합토론을 해주시고 이 세 분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발표자분들의 답변 그리고 플로어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을 우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심포지엄 프로그램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윤재 교수님부터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교수님,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 이윤재 교수입니다. 오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큰 영광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손상현 선생님은 모교의 은사이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이제 2010년경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구 유고 전문재판소의 항소심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당시 이제 송상현 소장님께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장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권옥원 재판관님 그 당시 이제 ICTY의 부소장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제 김진 박훈 교수님 두 분 제가 모두 존경하는 분들이고, 오늘 박훈 교수님 국제조세 정말 잘 들었고요. 아마 이창희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토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송상현 선생님의 기조연설과 김진 교수님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 전환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환기 정의에 대해서 지금 송상현 선생님과 김진 교수님의 이제 기조연설과 발표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형사 시스템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존의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를 넘어서 치유적 그리고 회복적 정의를 갖다가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형사사법을 자세히 보시면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클래시컬한 원형적인 모습을 보면 민사와 형사가 사실 통합되어 있고 이런 상당히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근대라든지 이런 시기로 오면서 세분화 전문화가 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구분되는 이제 특징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김진 교수님이 발표한 전환기 정의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 신탁기금,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 아우리치 등을 통해서 형사와 민사를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갖다가 사실 선생님께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장으로서 아주 잘 수행해 주셨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부분으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가 보여진 모델이 사실 근대에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분리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피해자가 원래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소추를 하는 사인 소추 제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주체였는데 단순히 이제 이 절차의 객체 그리고 뭐 증인 정도에 불과한 지위로 전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모델을 통해서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다시 찾아가는 이러한 통합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제범죄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는 이런 제도들이 뭐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 그대로 뭐 수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고전적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는 국제법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이 국제형사재판소라든지 뭐 국제인권법, 그러니까 국제형사법이라든지 국제인권법을 통해서 기존에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였었는데 이제 개인이 상당히 중요한 국제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의 발전에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김진 교수님이 뛰어난 학자로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기조 강연 중에서 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국제형사재판소 시스템이 ICC라는 한 개의 국제형사사법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보충성을 계기로 ICC가 의존하는 전 회원국의 국내 사법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커다란 세계적 형사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이 국제범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를 통해서 특히 보충성의 원칙을 갖다가 잘 운용을 해 주셔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와 각 국내 사법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윤재 교수님은 검사를 역임했고 그 국제형사사법기구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주 몬트리올 총영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대사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희 교수님은 전 세법학회 회장님으로서 우리 그 세법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이창희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예. 뭐 세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송 선생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즐겁습니다. 우리 재단 이름 자체가 지금 보여주듯이 국제 정의 평화 인권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자체가 송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이제 ICC의 재판관을 역임하셨으니까 거기서도 시작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넘어서 법률가시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거고 더 넘어서 송 선생님은 법률가를 훨씬 초월하시는 존재시다라는 걸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앞에 이제 국제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이면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뜻은 아닐 테고요. 인터내셔널이라는 좀 더 넓은 뜻의 글로벌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지구의 전부 지구적 문제 모두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들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정의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ICC의 역할은 주로 과거에 보면 이제 에트닉 컨플릭트에서 생긴 온갖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겨서 거기서부터 정의 문제가 시작됐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뭐 그 에트닉 컨플릭트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나 문제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당면 문제로서 우리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미중 전쟁의 위협이 와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남북한 문제, 우리 남한도 이제 이 전쟁에 공연히 말려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까지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관해서 도대체 이것이 왜 생기는가, 우리의 막을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의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서는 가령 미중 전쟁에 우리가 한국이 공연히 말려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 문제 같은 것도 그냥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뭘 막 요구하고 해봐야 그게 아무 소용도 없이 긴장만 높이는 그런 일은 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송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법 절차라는 의미로 쓰신 부분이 있고 그냥 실체적 정의라는 의미 두 가지로 쓰신 부분이 다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법률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좀 더 넓게는 지식인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고민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저스티스를 말하는가, 왜 법률가를 말하고
말하고 왜 지식인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집단이 실패한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패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ICC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이 민주주의가 실패한 나라에서 벌어졌던 온갖 악행들 이걸 처벌하는 것과 이제 피해자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확립 안 된 나라에서만 생겼던 그런 현상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범지구적인 현상의 문제입니다. 역시 송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온갖 집단의 광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뭐 트럼프라든가 뭐 온갖 이런 식의 이제 파시즘에 가까운 염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 집단의 문제가 되는 민주주의의 실패 원인인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정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대의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의제가 이 정치를 맡고 있는 그 지배 집단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판을 보면요, 양당이라는 것이 이른바 예속 논쟁으로 극히 사소한 문제를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 확대 수단으로 삼아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우리가 ICC의 역할 자체가 폭력을 억제하고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죽어가는 그야말로 생명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한심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차세들의 인권을 통째로 뺏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문제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투표권을 머릿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직 투표권조차 없는 아이들의 인권을 미리미리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문제, 국제조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란 것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서 돈을 거서 어디에 쓸 것인가 문제입니다. 국제조세란 것은 그냥 더 크게 봐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박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필라 1, 2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세수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국을 한 축으로 하고 이제 유럽과 일본, 한국을 또 한 축으로 해서 누가 더 먹을 것인가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인류 공멸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엄청난 세상이 바뀌어가는 마당에서 모두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주 유명한 책으로서 서브린 인디비주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극소수의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힘가진 자들, 극소수의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우리 송상현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지식인들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찬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근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근광 교수님은 전 국제법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내년부터 UN 국제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근광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이근관입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예, 저는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송상현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이 80년대 초반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께 상법 총론 수업도 듣고 민사소송법 수업도 듣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 그 기조연설 할 때 저는 특히 김진 교수님의 방대한 발표문을 보면서 토론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연단에서 기조 발언하실 때 제가 어떤 착각이 들었냐면은 40년 전에 학교에서 수업 듣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아주 힘찬 목소리, 또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말씀, 또 그리고 무엇보다 명쾌한 논리,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이게 40년 전에, 서울대에서 수업 듣는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 선생님 그럴 만큼 아직도 예전에 정정하신 그런 체력과 동시에 아주 클리어한 그런 발표를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 아주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 오늘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간단히 김진 교수님 발표를 중심으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김진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오늘 회의에 학술회의의 제목과 아주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보면은 이 Transitional Justice, 전환기적 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회복적 정의, 치유적 정의 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논문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그것을 ICC의 판례와 연결시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국제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원에서
아주 많은 배우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ICC 발표에서 이미 ICC의 관련 판례 4개를 말씀하시면서 그 ICC가 기존의 그런 사법적 접근과는 다른 특징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특히 우리 송상현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주 큰 실천을 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선생님 뵙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2015년도 3월 13일자 Financial Times, 영국의 Financial Times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Lunch with the F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T와의 런치, 점심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기획물인데요. 그때 보면은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오늘 언급이 되었던 회복적 정의에 관계되는 일화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했던 기자가 상세히 적은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DR 콩고를,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하셔서 거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여성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소장이신 송선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여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린 돈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기초교육, elementary education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답을 하면서 송 재판소장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걸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은 제가 영어로 그대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The first case of the ICC's provisions for reparative justice for victims.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적 정의를 위한 ICC의 최초의 이제 실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ICC가 출범하면서 국제사회 기대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ICC야말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류 최초의 가장 중요한 법적 실험이었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회복적 정의 또 치유적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좋은 규정들을 다 집어넣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이제 현실에서 실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심사였는데 선생님께서 2009년도에 선생님 표현대로 그야말로 목숨을 거시고 현장에 가서 이런 실천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원래 어떻게 문자로 있고 규정으로 있었던 그런 치유적 정의가 우리 사회의 현실로 됐다. ICC를 통해 현실로 됐고 그 뒤에 하나 뭐 덧붙이자고 하면 알마흐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전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케이스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알마흐디 사건에서는 보면은 팀북투, 말리에 있는 팀북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반군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영묘, 모솔리엄들을 9개 파괴를 하고 또 이제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하나 파괴했는데 그것이 ICC에 의해서 war crimes로, 전쟁 범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달에 어느 국제 문화재 관련되는 학술회의에서 제네바에서 파투 벤수다 검찰관을 전 검찰관 만났었는데 먼저 송선이 말씀하니까 대단히 이제 반가워하고 존경심을 표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알마흐디 사건이라는 사건에서 바로 이 ICC가 최초로 문화재 파괴, 문화유산 파괴를 이유로 해서 war crimes를 인정했다, 전쟁범죄를 인정했다라고 해서 대단히 큰 의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알마흐디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reparations order가 새로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문화재가 갖는 그런 개인적 의미 또 집단적 의미에 부합하는 그러한 구제 수단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뭐 김진 교수님의 아주 훌륭한 발표를 우리 또 선생님, 송강희 선생님의 그 활동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된 것 같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준기 교수께서 특히 재단 발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아까 연설을 하시면서 보면은 우리 또 취지문, 발기 취지문에 보면 송상현은 우리에게 절실한 국제 정의와 평화, 인권의 확보를 통한 공존 공영의 신념과 방법을 보여주는 세계적 자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다 공감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잘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아이작 뉴턴이 써서 특히 유명해진 표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우리 난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는데 아마 특히 이런 국제 사법 전반, 특히 국제 형사 사법 분야에서 우리는 송상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인을 우리가 배출한 그런 사회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이러한 송상현 선생님의 그런 훌륭한 업적, 레거시를 잘 계승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재단의 발족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광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님께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우리 토론자께서 발표자분들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발표자 두 분께 간단히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김진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귀중한 말씀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바도 많았는데요. 특히 치유적, 회복적 정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이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지난 20년간 ICC의 어떤 결정과 활동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그런 치유적 회복적 정의의 기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ICC가 국제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환경의 한가운데 있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그런 막연한 또 정치적인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광복절에 마침 제가 소장님께서 쓰신 회고록을 한번 일독을 했었는데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당시에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시고 했던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데 아까 이창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인의 역할,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조인들이 참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쓰신 회고록에도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이제 정말 당당한 국가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글로벌 위기와 우리 국제 인류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신 그 마음이 담겨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참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20주년을 또 계기로 해서 저희 법조인들, 지식인들이 조금 더 이러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감사하게도 검사로 재직할 때 ICC에 잠시 1년간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훌륭한 이 법조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법조인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기여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어서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더욱더 이제 이런 국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제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 교수님. 네, 저는 발표자로서 그리고 행사 관계자로서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표자로서 워낙 토론자에서 말씀 주셨어요.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포스터 보시면 이게 포스터는 이 주제를 갖고 그리고 대주제를 갖고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긴 겁니다. 그 전문 디자이너가 형상화해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전문가 말고 일반인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관계자로서 여기 이제 재단 관계자들 행사 준비하면서 카톡을 열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여쭤보니까 따로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사회자가 마무리 지어 주실 텐데요. 가실 때 가죽 트레이 기념품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장기간의 회의를 거쳐서 한 거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행사 관계자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발표자 토론자의 말씀이 다 끝났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의나 코멘트가 있을 분은 한두 분만 질문을 받고 없으면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있으셨네요. 두 분 있었는데 그러면 두 분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 대표님 해주시죠. 예. 됐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저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공동대표로 있는 조준래라고 합니다. 오늘 송상현 교수님은 제가 아침 포럼에서 뵙고 그때 ICC의 소장님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송상현 교수님의 바로 훌륭한 유산을 바로 옆 앞에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국제형사재판소는 오늘 발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 송상현 교수님의 유산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하는 걸 기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이 재단에서 푸틴에 대한 그걸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단하고 또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식의 어떤 슬로건을 여러분들께서 펼쳐나가신가를 우리 사회자께서 검사장으로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우리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좀 계속 검토하고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태열 변호사님 간단히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전 주 유엔 대사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 토론 잘 들었고요. 아까 박훈 교수님이 발표하시면서 재단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국내와 법 분야를 넘어서라는 부제를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학술회의의 주제가 재단의 앞으로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징성 있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와 법 분야를 넘어서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재단이 앞으로 국내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그런 사업에 어떤 영감을 얻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 전환기적 정의라 그러면 내전이 종식됐거나 독재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국가나 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 사회의 오늘의 모습이 마치 이 전환기적 정의에 몸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분열과 갈등으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의를 원래 전환기적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평화를 지키기가 어렵고 평화를 지키려고 그러면 정의 구현이 어려워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과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세우면서 또 평화를 유지하는 그 균형을 찾는 그런 작업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통합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몫은 지도자의 몫이고 정치권의 몫이지만 지식층이 각성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사회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환기적 정의라는 그런 사회적, 국제적 경험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식층이 그리고 또 이 재단이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한번 착안해서 사업과 활동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아까 송 선생님께서 No peace without justice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일했던 유엔은 세 가지의 핵심 축이 있습니다. 평화, 개발, 인권. 이 3대 축 간의 인터링키지, 그 넥서스, 이거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 연결을 강화하느냐가 국제사회 유엔의 최대 과제이고 그게 개혁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no peace without justice지만 no peace without development, no development without peace, no peace without human rights입니다. 이게 세 개의 이 핵이 함께 핵심 축이 함께 연계해서 강화되지 않으면은 평화도 없고 인권도 없고 개발도 없는 거거든요. 정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활동의 초점이 그 세 개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유효하게 기여하고 할 것인가가 모든 회원국들의 활동의 초점인데 우리는 아까 송 소장님이 ICC 소장으로서 그런 연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유엔 대사하면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구축 활동을 하는 건데 내전이 종식된 나라의 90%가 다 내전으로 되돌아가고 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실패해서 결국은 되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게 유엔의 현실인데 그 17불에 내전이 일어나면은 17불이 들고 예방을 하면은 1달러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방과 평화 구축의 중요성이 지금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그 핵심 어젠다인데 우리가 ICC에서 이뤘던 그런 어떤 경험, 리더십, 또 유엔 평화 구축 과정에서 쌓았던 어떤 전문성, 리더십,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해서 앞으로 재단이 법 분야를 떠나서 평화와 개발과 인권을 연계하는 그런 작업에 재단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지식과 정보를 결집시켜서 끌어가면은 앞으로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재단이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대신 제 코멘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태열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송상현 재판소장님의 국제사법기구와 국제사회에 남기신 커다란 법적 업적과 그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앞으로 송상현 국제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법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그 정의 실현과 그리고 평화, 인권의 가치가 고양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적극 호응해 주신 참가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창립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단법인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